내가 6.25때 죽을라 살았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래 독재하고 한번 싸워보자. 김대중 씨는 내가 보이는 죽음과 경쟁하는 사람이다. 진싸움을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각인돼 있어요. 국민이 결코 독재를 영원히 용납하지 않는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국민이 있는 곳에 김대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색의 마지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얘기하는 이 주제가 정말 너무 상반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너무 초망작이라서 짜증나고 열받아서 이제 정말 어떻게 이런 이따위 영화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탄식을 했고, 또 하나는 정말 너무 나를 감동의 도가니로 밀어넣고 너무 좀 정말 오랜만에 괜찮은 이 다큐멘터리 영상이 나왔다. 뭔가 외계인 볼 시간에 이거 2번 보는 게 낫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리고 저는 솔직히 조금 냉정하게 봐서 그 외계인 그 상영관과 상영 시간을 바꿔야 된다. 네, 이 다큐멘터리가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되는 시간 동안 이거를 보면서 1시도 진짜 지루할 틈 없이 굉장히 뭐 이거는 그런 뭐 주인공들 나와서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뭐 다이나믹한 이야기가 그렇죠. 전개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가지고 봤는데. 어떤 가상의 영화 이야기보다 더 손에 땀을 쥐고 맞아요. 더 감동스럽고 더 뒷얘기가 궁금한 그치. 네, 그런 얘기죠. 정말. 그리고 애초에 뭐 그 인물이 영화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그냥 영화죠 진짜 삶 맞아요, 자체가.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류의 김대중 네. 네, 리뷰입니다. 뭐 어차피 이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냥 얘기고 저도 뭐 이 다큐멘터리 나오기 전부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김대중 대통령 그 자서전도 그 두꺼운 책 2권짜리도 있고 저도 자서전 다 읽었고 뭐 김대중 대통령에 관련된 이제 이런저런 자료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기리의 김대중 이제 뭐 개봉 소식과 또 이제 이게 좀 후원으로 인해서 또 만들어진 그 다큐멘터리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물론 당연히 뭐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또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극장 개봉하는 거는 전 이제 당연히 되게 반갑다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이제 우리가 그 1기 방송 때 이제 그 KT 김대중 납치 사건을 다룬 그 네. 일본 영화 그 리뷰를 할 때도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좀 이제 정말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다룬 그 영화가 정말 훌륭한 배우들과 훌륭한 네. 감독이 맡아서 좀 정말 블록버스터하게 한 3부작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전 생애를 다 다루는 그런 영화가 나와야 한다. 맞아요.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또 혹시 그때 딱 그 소식 듣고서 혹시 영화인가? 했는데 다큐멘터리를 하길래 저는 약간 실망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다큐멘터리는 근데 솔직히 이미 나온 것도 많이 있고 기존에 또 다른 뭐 공중파 방송들이나 사실은 뭐 또 DJ가 뭐 워낙에 또 뭐 입지전적의 인물이기 때문에 다큐도 뭐 이미 많이 있어서 뭐 또 굳이 다큐를 또 만들어서 또 뭐 나오는 게 좀 그게 있나. 근데 또 이제 그 실망, 그러니까 약간의 좀 이제 그 아쉬움과 동시에 또 근데 또 이제 저는 이제 그랬죠. 근데 그래요. 근데 뭐 또 그거 영화로 하려면은 또 규모가 장난 아니고 여전히 또 우리나라에서 약간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때도 그 이것도 KT 얘기하면서 한 건데 뭔가 여전히 어떤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영화를 만약에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난관들, 네. 여전히 어떤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또 그런 뭔가 그 김대중 영화를 만드는 것에 달가워하지 않을 어떤 세력들을 저는 예상이 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그래도 뭐 다큐멘터리라도 나오는 게 어디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뭐 제 개인적으로 이미 김대중 대통령 생애를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또 내가 또 그거 굳이 또 다큐멘터리 뭐 또 봐봤자 뭐 어떤 큰 감동이나 큰 기대는 이제 저는 없었는데, 그 2시간 동안에 요번에 기류의 김대중을 극장에서 보면서 요번에도 저희가 이제 저희 어머니랑 그때 서울의 봄처럼 같이 어머니 또 모시고 봤는데 정말 자꾸
몇몇 정말 계속 눈물이 나오고 네. 정말 그러니까 어떤 한 인간으로서 요번에 이제 사실 주제를 다루면서 또 우려되는 바가 또 충분히 있어요. 또 우리가 또 이런 리뷰하고 또 이 주제를 다루면은 또 이제 어떤 좀 벌레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또 이제 괜히 또 헛소리를 짓거릴 그런 게 또 난 우려가 되는데 충분히 우려가 되는 바지만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정치 성향을 떠나서라도 그냥 한 인간의 삶을 봤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의 삶을 보고서 이 사람을 그렇게 깎아내리거나 비판할 수가 있는가?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에 그 구시대 박정희가 세워놨었던 그 그렇죠. 예. 빨갱이 프레임에 아직도 갇혀 있는 거고. 깎아내린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약간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도대체 그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아니어야만 하는 이유에 아직도 만약에 본인이 김대중 빨갱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을 한번 찾아보면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저는 굉장히 그 10대, 20대 시절, 한 30대까지도 경북, 대구, 뭐 그 근방에 오래 살았었고, 주변에 보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사실은 그 빨간 땅을 지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사실 정책에 대해서 알고 뭐 지지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거의 좀 적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다큐멘터리라던가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만을 드라이하게 본다 그러면은 이분을 그렇게 그냥 빨갱이로 매도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나. 아니 빨갱이 뭐 매도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그거고 말도 안 되는 네, 거지. 그건 그냥 무식한 거고 그냥 제대로 된 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이 걸어온 길과 그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사람에 대한 그 존경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 있는 분들이라면 네. 그렇죠. 굳이 막 어떤 자기 스스로가 경계하고 그게 아닌가 내가 아는 게 아닌가 김대중 나쁜 새끼 아닌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왜 괜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께 존경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왜 노벨재단이 바보야? 뭐 병신들이야 노벨재단이? 그러니까. 뭐 조사도 안 하고 상 주나? 노벨재단이? 아니 돈 주고 뽑아달라 그래도 안 뽑아줘. 네. 왜 노벨재단이 노벨상을 줬으며 왜 평화상을 줬으며 왜 오히려 더 해외에서 더 김대중을 더 인정하는가 만델라 이상으로 쳐줘요. 그렇지. 예. 그럼 뭐 그 다 외국에 그런 사람 다 바보들이야 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람들 국뽕 되게 좋아하는데 이 정도로 우리의 국뽕을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잘 맞아요. 없는데 외국의 명사들과 아니 뭐 외국의 정치인들과 대통령들과 바보들이냐고. 그렇지. 근데 희한하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지금이 벌써 이것도 이제 전 주제를 얘기하면서 말한 항상 이야기,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21세기 그리고 2020년대 그건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 몇십 년의 어떤 흠집내기와 깎아내리기가 얼마나 그게 참 사람들의 그 생각을 바꾸놓기가 쉽지 않구나. 네, 맞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정말 대단한 인물인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20세기의 그 명사들 그리고 정말 뭔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마이클 잭슨 저는 마이클 잭슨 같이 DJ도 과연 나올 수 있을까? 22세기 23세기가 돼도 이런 다시는 한국 정치계에 이런 정치인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정치인들의 수준이 정말 한숨이 나온다는 거고. 저는 약간 DJ랑 비슷한 길을 가는 정치인이 현재도 한 명 네, 보이긴 그렇죠. 하는데 그분은 이제 현재 진행형이신 분이시고 네, 물론 좀 앞으로 더 이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 DJ처럼 우리의 전생애를 알고 그 완성형으로 가고 있는 이제 분이니까는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실지는 상당히 이제 주목하면서 이제 보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어쨌든
그분 외로는 뭐 전대까지 눈에 띄는 사람이 잘 없고 네. 그리고 DJ 그때 저희가 얘기할 때 진짜로 사람이 그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 DJ를 보고 나면은 그 DJ를 생각하면은 힘이 안 날 수가 없고 야 내가 맞아요. 그 사람이 겪었던 역경에 비하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그 수현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그 DJ의 생애라든지 걸어온 이제 말사시라든지 이런 거는 대략은 알고는 있는데 내가 이제 알고 있었던 거랑 이거를 직접 화면에서 그분의 육성과 또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라던가 이런 그다음에 이제 그때 남아 있는 그 실제 영상들을 보면서 그거를 그 느끼니까는 네. 이게 뭔가 상당한 그 감동과 더불어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네. 네. 계속 가슴이 벅차오르고 뭉클합니다 진짜. 네. 네. 저도 어머니랑 계속 몇 번씩 막 눈물을 닦았어 진짜 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 방금 마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항상 뭐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일에서 뭔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절망을 느끼고 그럴 때마다 DJ의 삶을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얼마나 지금 내 고민은 너무 하찮다. 그렇지. 이깟 고난, 이깟 고민쯤은. 정말 그분의 어떤 너무 드라마틱하고 음. 스펙타클한 초인적인 삶.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독립운동가들 얘기하잖아 솔직히. 그리고 저도 맨날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 저는 만약에 그런 진짜로 내가 일자리 살고 그러면은 나는 아픈 걸 못 참기 때문에 난 차마 그렇게 열심히 못 할 것이다. 나는 좀 비겁할 것이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실 수가 있고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네. 자기의 어떤 안위보다는 정말 대의를 위해 그렇게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인인 거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그래서 정말 하늘이 내리는 그런 건데 그렇죠. 저는 DJ도 충분히 저는 그런 분이라고 전 봐요. 맞아요. 하늘이 내린 그리고 아무나 될 수 없는 사람. 왜냐하면은 이분의 이제 그 전생애를 들여다보면 사익을 위해서 살았던 거는 젊었을 때 청년 시절일 때 어느 정도까지만 네, 그렇고 잠깐. 사업할 때 그때까지만이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정치에 입문한 이후로는 진짜 거의 그 돌아가실 때까지 공익을 위해 사셨던 분이라서 그렇죠. 현대 정치인 중에서 이런 정도의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대부분의 정치인들 지난 그 과거를 돌아보면 뭐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아서 그렇지. 그 최고 통수권자가 사기를 치지 않나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진짜 이 정도로 그 애민정신을 가졌었고 또 국민들을 존경하고 사랑했었던 그 낮은 자리에서 자기가 이제 들어가 국민들을 이렇게 떠받들고 섬기려고 하는 정치인들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뭐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그렇고 더군다나 시기가 지금처럼 그나마 뭐 지금도 완벽하게 민주주의가 정립됐다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 당시 이제 독재와 맞서가지고 싸워서 진짜 말 그대로 지금의 목숨을 걸고 정치한다는 거는 자신의 이제 정치적 신념을 걸었다는 얘기를 이제 목숨 걸었다고 하지만 저 당시 때는 진짜로 진짜 목숨 걸었지. 생물학적인 이 목숨을 걸고 실제로 그 사지를 왔다 갔다 몇 번이고 그 하셨던 그 과거를 돌아다 보면 저 정도로 내 목숨을 그리고 죽음과 맞서면서까지 내가 이거를 해야만 할 수 있나? 라는 그런 뭐 용기라든지 혹은 저 정도는 진짜 소명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이제 목숨 걸고 그런 거를 진짜 한 번만 무서운 일을 겪어도 이게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네. 몇 번씩이나 그런 일을 겪으시면서도 그런 그 고비를 매번 뚫고 그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다 전진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닌가. 네. 지금도 약간 되게 갸우뚱하기도 하고 이게 가능한가. 저도 DJ의 삶을 들어볼 때마다 항상 너무 신기해요. 그게 어떤 그 한 인간의 강한 의지와 신념 그리고 그 죽을 고비가 그렇게 많이 다가오는데도 그걸 다 넘기고 또 저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뭐 우리가 얘기하는 위인 그런 하늘이 내리는 그런 사람 아무나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저는 그 DJ의 삶을 다 전체를 다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도 뭔가 그 사람이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때 죽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따지면은. 하지만
어떻게든 뭔가 이제 그건 인간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뭔가로 인해서 그치. 계속 어떤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시고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그래도 어떻게 자신의 수명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가셨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것도 뭔가 이게 정말 어떤 이 사람한테 어떤 맡긴 역할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그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네. 있죠. 죽을 고비인데 죽어지지가 않아서 죽음을 넘긴 그런 네. 것들 보면은 이게 진짜 약간 인간의 의지 이상의 무엇인가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그 의지와 신념 그리고 네. 그 관철시키는 꺾이지 않는 그 신념과 의지. 네. 그리고 저는 또 항상 제 개인적으로 그 존경스러운 점은 그거예요. 사실은 그냥 DJ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팬인 저만 해도 그렇게 DJ의 진가를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왜 저렇게 아직도 지금 이렇게 좀만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도 저렇게 이상한 생각을 할까, 잘못된 그걸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그게 그냥 내가 본인이 아니어도 내가 서운한데 아하. 사실 DJ 본인은 얼마나 아. 그 박정희 전두환 거치면서 자기에게 씌워진 그 잘못된 누명을 얼마나 그분 본인은 얼마나 그게 속상하셨겠어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도 항상 그분 말버릇 그거잖아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항상 떠올릴 때마다 뭐 저만 해도 항상 우리 뭐 대선 선거 같은 거 봤을 때 아 나머지 50%좀 좀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같은 지금 땅에 같은 이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게 너무 좀 그렇다. 짜증 난다. 그런 생각을 내가 엄청 많이 하는데 그 DJ 본인께서 항상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지지하지 않고 자기를 욕하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거목이고 대인배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약간 김대중 대통령은 충분히 이제 위인이라고 부를 만한 정도는 되고 저는 심지어는 이 정도면 거의 성인급이 아닌가 생각할 때도 네.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 정도로 이제 정치를 하고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왔으면 사실은 그 정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뭐 숙청이라던가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도 나오지만은 이분이 뭐 신앙이셔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보복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라는 게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항상 네, 우리나라 네.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좀 마음에 걸려요. 네. 약간 이 맞나라는 네. 이제 그 약간 저는 그 대목에서 약간 좀 이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데 맞아요. 예.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자기한테 자기의 신앙은 하나님과 그 국민들과 역사다 뭐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독실한 신앙의 입장에서 진짜 뭐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제 자비와 사랑으로 이제 그 원수를 용서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이제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신의 사랑은 인간한테 베푸는 거지 인간이 인간한테 사랑을 베푸는 거지 인간이 아닌 짓을 하는 사실 그렇지. 개보다도 못한 개한테도 약간 그 신뢰가 되는 진짜 벌레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는 인간이 아닌 사람들한테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게 그게 약간 의미가 있나 미친 개한테 손을 내미는 게 약간 좀 용서를 해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이제 저의 그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기는 한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인배셨다라는 네. 그런 것들은 감히 나의 그 좁은 어쨌든 이런 인간적인 성정 이상의 뭔가를 이분은 추구하셨던 게 아닌가. 그렇죠. 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대단하다. 이분은 진짜 약간 인간적인 상식선을 약간 넘어서 있는 분이 맞아요. 아니신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저는 초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맞아요. 예. 진짜 초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대의 다른 정치인들 뭐 언급되고 뭐 라이벌이라고 불렸던 저는 솔직히 급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치. 네. 그 수준의 약간 차이가 레벨의 차이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 약간 초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가장 좀 가까운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마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원수를 용서해 주신 게 김대중 대통령 그 본인으로서 개인적으로서는 되게 훌륭한 이제 정말 그거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냉정하게 봤을 때 이제 그냥 이제 그거는 개인의 어떤 원한 그게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역사의 죄인을 단죄하는 그 개념으로서는 좀 그건 좀 아니지 않았을까 이제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만큼 이분이 인격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인격적으로도 뭐 훌륭하신 분이고 그래서 정말 사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이제 삶을 가끔씩 제가 혼자 생각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그냥 눈물. 전 심지어 요번에 이제 그거 영화를 예매하는데 이제 2분 예고편이 나오는데 나 예고편만 보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 되게 나도 모르게 예고편에서 막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목소리 그 육성 나오고 막 하는데 네. 그 옛날 이제 생전에 그 모습 보는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나오고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난 항상 뭔가 되게 김대중 대통령이 그립고 되게 보고 왜냐면 근데 난 어릴 땐 봤으니까 적어도 내가 이제 한 초딩 중딩일 때는 그래도 그분이 살아 계셨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막 또 기억난다고 그때 92년 대선도 기억나고 그래도 결국은 그때 97년에 끝내 이제 되셨을 때 막 또 그 막 장면 생각나고 광주 시민들이 막 이거 깃발 흔들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 이제 정말 또 막 그 화면이 아직도 내가 기억에 남아 있고 또 이제 그때 이제 그 90인 대선에 이제 낙선하신 이후에 이제 은퇴를 하셨잖아. 그래가지고 또 난 근데 내가 그때 되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인데도 은퇴하면 안 되는데 이랬단 말이야 되게 은퇴하면 안 되는데 대통령 하셔야 되는데 막 그랬단 말이야 난 어릴 때도 나 그때 초딩인가 중딩인가 그랬는데 그때 막 이제 정치 이제 떠난다 그러니까 내가 막 되게 그럼 김대중만 정치인이 어디 있다고 가시면 안 되는데 막 그랬다고 그래서 그 예고편만 봐도 막 너무 뭔가 내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쵸.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이 그 다큐의 내용이 87년까지의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 87년까지의 내용인 거를 이제 알고서 가만 87년까지면은 그 이후에도 아직 더 많은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많이 그치. 나왔는데 87년까지는 너무 짧지 않나 이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냥 뭐 조금 뭐 시간의 한계상 거기까지만 다뤘나 했는데 다행히 딱 끝날 때 다음 편에 계속하길래 역시 그럼 그렇지 2부가 있었어. 2부가 역시 나와야지 그럼 이거 1부로는 안 돼. 네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은 그 자서전 읽어보면은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편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나는 그거 대통령 된 이후에 그거 보고 있으면은 이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대통령 그 김대중 대통령의 인생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해피엔딩이 아니야. 그게 물론 이제 인생이 영화라면 그렇지 대통령 딱 되고서 이제 끝났겠지. 끝나고 이제 스텝을 올라가지. 드디어 김대중 대통령이 되었다. 디엔드 하면서 이제 끝나는 게 그런 게 이제 영화지만은 현실은 대통령 되신 이후에도 계속 고생길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셨던 그 당시는 이미 그 전에서 싸질렀던 그 똥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다 수습하고 그거 하나 수습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 위대한 일이긴 한데 IMF 빠르게 탈출하셨잖아. 그래도 네. 탈출시켰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그분이 상당히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제 더 잘 알 수 있는데 이분이 진짜로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정치만이 아니라 대통령은 이제 이 모든 전방위적으로 아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분이 실제로 그 사업이라던가 뭐 이런 걸 해나가는 수완이 그렇지. 좋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실생활 경제라던가 정치 뭐 정치 사회 그다음에 외교 이 전방위적인 이 능력치가 굉장히 진짜 꽉 차 있는 분이라 저는 보면서 저 정도의 능력치를 갖기가 되게 힘든데 그리고 그러니까. 발현되기가 되게 힘들 텐데 어떻게 참 진짜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DJ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감탄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는
파고들면서 원래 내가 알던 부분 이만큼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정도의 사람이 네. 아닌 거를 점점 약간 그러니까는 알면 알수록 뭔가 더 큰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게 되게 신기했어. 보통은 이 사람 요 정도의 이제 업적 있으면 이 사람 이랬구나 하고 뒤에 보면 뭐 별거 없네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약간 파면 팔수록 뭐가 계속 나와. 그러니까 어, 대체 그 인격적인 그 고매함과 그치. 게다가 그 엄청난 학식과 그쵸. 그 박학다식함과 음, 대체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모든 걸 많이 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측근들이나 다 그런 사람들의 일화를 봤을 때 다 무슨 약간 삼국지 같은 약간 그런 거란 말이야 되게. 그러니까 우리 삼국지 보면 뭐 어떤 유비의 인성에 반해서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그 딱 어떤 이제 주군들이 되는 어떤 좀 군주들이 되는 그 인물들 봤을 때 왜 다 그 부하들이나 그 어떤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이 딱 어떤 그 주군에 딱 그걸 봤을 때 이 사람은 내 주군으로 섬길 만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딱 받아서 그렇게 주군으로 섬기는 거잖아. 근데 딱 그런 일화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딱 그만큼 그분이 엄청난 아우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만났을 때 막 앞으로 그렇지. 평생 따라가겠습니다. 다 된 거지. 사실 그 당시 때 제가 볼 때는 박정희도 약간 좀 사람을 보는 저거는 있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랑 상관없이 보는 눈은 있었던 사람 아닐까라는 게 그 정도로 김대중을 죽이려고 했었던 건 이 사람에 대한 그렇지. 두려움과 두려움. 이 사람을 그냥 두면은 분명히 자기 자리에 위협이 될 거 알고 있었다는 네.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사람이 가진 고초를 겪고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인생으로 거의 좀 약간 좀 말년 즈음에나 약간 맞아요. 좀 네. 핀 것 같은 좀 이런 느낌이라서 평생을 약간 고난의 연속으로 이제 살아오셨던 분인데 지금도 약간 그 김대중의 이름을 팔면서 뭐 자기가 조금 그쪽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혹은 뭐 그쪽 라인인 것처럼 그쪽과 뭐 상관이 있는 것처럼 하는 이제 정치인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냥 김대중 이름 팔아먹는 거고 어째 김대중의 이름을 더럽히는 있어요. 일이고 네. 더럽히고 먹칠하고 있지 지금. 그 분의 그 행적에 반에 반도 안 되는 뭐 그런 인격과 그런 그 정치 행태를 보이면서 그 이름을 파는 거는 진짜 저는 몹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리고 저게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약간 과거에 그 이제 동교동계 인사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 조금 지금 다 삐리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그 당시 때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줄타기를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네. 좀 들면서 그러니까 그 양반들의 그 진정성이나 의심되니까 지금. 왜냐면 진짜로 그 김대중 대통령이 뭐 어쨌든 DJ 아래에 있어서 그분의 그런 뭐 인성이라던가 인격이라던가 이런 뭐 정치적인 신념이라던가 이런 걸 배웠다면 지금처럼 행동하는 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저는 그 DJ의 어떤 이 의지와 유지를 자기들이 이어받았다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솔직히 요즘에 그런 소위 옛날에 뭐 그 DJ계나 뭐 동교동계라고 불리는 인간들 하는 짓 보면은 내가 정말 이건 뭐 빨간 땅이나 뭐 사실은 뭐 양아치 사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 뭐. 전 항상 그런 그 탄식이 나와요. 되게 DJ께서 지하에서 일어나시겠다. 예, 무덤에서 일어나시겠다. 그러게. 내가 니들한 정치 그때로 가르쳐줬냐? 그 나중에 이제 저승 가서 DJ를 무슨 낯으로 볼까? 그러게. 저는 정말 그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래서 이제 참 그게 안타까운 점이고. 그래서 괜히,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요즘에 그 개짓거리 하는 거 보면 난 진짜 그 인간들에 대한 비판이 이제 DJ에 대한 비판으로 이제 그게 될까봐 그게 너무 열받는 거야, 되게. 그 뭔가 그런 사람들의 그런 행적 때문에 뭔가 DJ가 좀 오히려 좀 그 깎인 그 뭔가 그러니까 또 어떤 흠집이 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도 아쉽기도 하거니와 저는 뭐 어쨌든 아니 그분 밑에서 그렇게 정치 활동을 오래 했으면은 뭔가 좀 배운 게 있지 않나 싶을 그러니까. 때 좀 뭘 배운 거야, 대체? 참 의문이긴 한데 네. 혹은 뭐 저희가 정치 세계 잘 모르니까는 정치는 다 이런 약육강식이야 다 그냥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신념이고 나발이고 그냥 버리고 그냥 노선 타는 거야 약간 이런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전에는 그 목숨을 내놓고 훨씬 더 지금보다 혹독한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념을 위해서 모든 거를 다 바쳤을 때인데 그럴 때에도 그렇게 힘들게 있었던 사람이 지금 이제 와가지고 그러게요. 신념에 등 돌리는 걸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나? 저는 그냥 노욕이라고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게.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다큐멘터리는 이제 그 87년까지 얘기를 다루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저도 이제 전반적으로 그 자서전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제 제가 좀 이번에 놀란 거는 야 이런 영상도 존재했나 싶은 진짜 조금 그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특히나 저는 그 감옥에서 그 면회 네. 그 이제 이희호 여사랑 그 면회할 때는 영상 이 영상은 어떻게 찍은 거야? 이랬는데 되게 신기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그 당시 때 그 DJ의 그 행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그 모니터링 하려고 영상을 많이 찍어두긴 했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로 찍었구나 그게. 그 당시 때 이제 뭐 강연들이라든지 무슨 그 어쨌든 정치적인 거, 그다음에 정치 외적으로 했었던 그 모든 활동을 그렇지. 네. 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 네. DJ. 근데 그런 것 그 뭐 들리는 얘기긴 하지만은 그 당시 때 이제 안기부나 중앙정보 뭐 어쨌든 거기서 그 김대중을 뭐 사찰이죠. 이제 모니터링 네, 하려고 그래서. 영상을 찍다가 감화된 사람도 꽤 많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마치 안중근 의사도 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일본 그 교도관들이 더 감동받고 존경하게 됐다는 그런 일화들이 있듯이 네, 그런 것처럼. 초반부에 그 분의 이제 그 인생과 젊은 시절과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 또 그 젊은 시절에 그거를 이제 사업했을 때 그거 보면은 오히려 사업했을 때는 큰 돈을 벌었고 성공을 했고 사실은 그 사람이 그저 그런 이제 삶으로 살았을 거라면은 그냥 뭐 기업인이 돼서 그렇게 하다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볼 때 정치를 안 하셨으면 이분은 네. 지금쯤 대기업 총수가 됐었을 것 재벌이 같다. 됐을 거야. 사업수완이 굉장히 좋았던 분이라서. 네. 예,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굳이 그거를 버리고 그 좋은 걸 어떻게 보면 지금의 또 이제 이런 금전만능주의에 그걸 버리고 오히려 가시밭길로 스스로 들어가신 거란 네. 말이죠. 특히 6.25 전쟁을 겪으면서 네. 뭔가 한번 거기서 나레이션으로 나오죠. 나는 한번 죽었다, 죽을 뻔했다, 죽었다 살아날 남은 인생은 덤으로 뭔가 어떤 대의를 위해서 살고자 해서 그리고 또 항상 또 이런 어떤 참 서사시를 볼 때마다 누구도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없어. 또 계속 낙선하고 계속 가뜩이나 이제 그 사업 접고 정치하느라 돈 다 썼고 돈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근데 또 아내와는 사별하고 그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또 이렇게 어찌어찌 그렇게 정치 입문한 다음에 참 좀 그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겨우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것도 참 되게 저는 이것도 볼 때마다 어떤 역사의 참 희한한 그리고 아이러니 같은 느낌인데 겨우 이제 처음 당선 의원이 됐는데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거다 무효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뭔가 그 악연의 그 시작 박정희란 인물과 어떤 김대중이란 인물의 그 기나긴 악연의 시작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박정희라는 인간도 이제 그 뛰어난 뭔가 이 위협적인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박정희도 그랬고 전두환도 그랬고 어떻게든 김대중을 죽이려고 다 눈에 불을 켜고 했던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너무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 그리고 저는 이제 특히나 그 70년대 그 대선 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난 그거 영상도 그렇고 대체 저는 진짜 그게 의아한 게 옛날 마이크나 앰프가 지금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게. 그리고 뭐 그 100만이라는 숫자가 말이 100만이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엄청난 뭐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기 가수가 100만을 채울 수가 없잖아. 그렇죠. 왜냐면은 커다란 그런 체육관 공연을 해도 많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태지영이 공연을 한다. 그러면 무슨 뭐 10,000명, 20,000명씩 꽉 들어차다고는 하는데 그거에 도대체 몇 배 되는 숫자인가.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저는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그 연설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뭔가 이제 카타르시스가 돋는 소름이 게 끼치지 진짜. 진짜로 그 젊었을 때 그 짱짱한 목소리로 네. 그 연설을 하시는데 이분이 실제로 뭐 그 박학다식하신 분이긴 하지만은 그 즉흥 연설을 하는 거 보면은 야 이게 진짜 일반 사람은 써준 것도 제대로 못 읽는 정치인들 되게 그렇지. 많은데 말 더럽게 못하는 인간들 많지. 그 장시간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연설을 하시는 거 참 진짜 대단하다. 네. 저는 볼 때마다 이렇게 소름이 돋거든요. 기네스북도 오르셨죠. 아. 5시간 한 얼마 해가지고 필리버스터 진짜 최장 그 기록도 갖고 계시고. 볼 때마다 소름. 그리고 일단 그분은 정말 엄청난 연설가시고 음. 또 그 연설이 사람의 가슴을 울려. 음흠.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음. 저도 종종 진짜 가끔씩 유튜브에서 그거 그때 연설 보고 나도 모르게 막 진짜 되게 감화가 되고 네, 네. 저 사람을 지지하고 싶어진다니까 되게. 그렇지.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연설을 직접 들었다 그러면 되게 소름 돋았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전율을 잃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사실 이분의 뭐 그런 연설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뭐 하버드에서 부교재로 쓰기도 하고 뭐 그랬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용도 진짜로 좋고 진짜 정치인의 연설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그 약간 모범을 보여주는 진짜 멋있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멋있는 정치가가 있었고 그런 멋있는 연설을 하는 사람이 있다. 왜냐면 지금 뭐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종에 있는 거 읽고 자기 생각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리고 보통 정치라는 것은 자신의 신념에 이제 기반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정책이라던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이상을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설득하는 그런 작업인데 지금의 이제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실 욕망이라던가 기득권을 채우기 위한 정책들을 위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는 사실 할 말도 별로 없거니와 그런 거에 대한 대의도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든 없든 간에 그걸 포장도 못하는 지금의 정치인 수준하고는 이건 비교도 안 된다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저는 참 이런 연설가가 있다는 거 자랑스러워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우리의 이제 국뽕을 올려주는 그 유명한 인물들 있잖아요. 거기에 DJ는 더 상위권에 포함이 돼 있어야 돼. 그렇지. 네.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민족주의자고 진짜 우리나라가 짱짱맨이다라는 거 알리고 싶으면 사실 그렇지. DJ의 이런 뭐 자전적인 영화 만들어가지고 이거 막 1,000만, 2,000만씩 사람들이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우리나라의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야. 참 진짜. 근데 그것도 깎아내리고 있으니 그것도 뭔가 최대한 어떻게든 부각 안 되게 하려고 어떻게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젊으셨을 때 그 영상이나 그 연설을 보면은 또 이제 저만 해도 노년이셨을 때 모습을 더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또 그때 90년대 또 성대모사가 유행을 했었고, 뭐 약간 그런 식의. 크지 않아요, 막 네. 그게였는데 젊었을 때 굉장히 뭔가 그 어떤 힘이 넘치는 네. 정말 그 내용도 좋은데 그 짱짱한 그 목소리로 맞아요. 그 외치는 그거. 박정희가 영구 총통 집권제가 된다. 요번에 막지 못하면 그 뼈를 때리는 그 네. 말. 저는 그 대목도 볼 때마다 좀 가끔씩은 되게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처럼 그런 총통제가 됐으면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참 이 나라가 뭔가 그래도 사실 저는 또 그렇게 뭔가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그래도 이 나라가 어쨌든 안 망하고 사실은 지구상에 무수히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른 나라에 흡수되거나 그냥 그 민족성은 사라지고 합병되는 나라도 무수히 많은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어떻게 이 참 변방의 자그마한 나라가 희한하게 그래도 완전 망하지는 않고 물론 망할 뻔 몇 번 했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고비 때마다 네. 사실은 저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임진왜란 때도 사실은 진짜 이순신이란 어떤 그런 영웅이 없었다면은 그렇지. 우리는 진작에 그 뭐 20세기가 아니라 이미 그때 일본의 속국이 됐을 수도 있는 거야 따지면은. 그렇죠. 근데 이 나라가 안 망하려니까 그래도 이 나라가 뭔가 명맥을 이어가려니까 또 그렇게 또 안 망하고 또 그렇게 또 다시 또 그렇게 식민 지배를 당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또 그래도 이 나라가 그 존속하려니까 또
안 망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또 그 유명하신 어록이 있어요. 역사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 더 나아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되게 뭔가 퇴보하고 답답하게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항상 역사는 진보할 것이다. 맞아요. 그분이 약간 신앙이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항상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고 심지어는 지금 1보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2보 전진을 위한 네. 것이다라는 그런 그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 게 저도 항상 그 뭐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약간 지금은 후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역사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내 개인의 삶에서도 사실 그분의 그런 그 뭐랄까 가르침을 저도 약간 적용시켜서 그래 나의 삶도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라고 맞아요. 생각을 네. 하면서 살기 때문에 참 그런 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이분의 걸렸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저희 개인적인 인생에도 참 귀감이 되고 네. 예,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떠올리거든요. 음흠. 제가 그래서 그래 나는 어쨌든 간에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고 있어. 절대 그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다. 나는. 맞아요. 그 생각하면서 그 뭔가 사실은 참 신기하게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아닌데 뭔가 DJ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하면은 뭔가 이분이 나한테 힘을 주시는 것만 같고 그렇지. 네. 뭔가 나의 스승인 네. 것만 같은.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은 네. 정신적 지주. 네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끔씩 막 되게 눈물이 나고 막 네. 보고 싶고 그래서 요번도 이제 그 보면서 이제 그렇게 박정희에게 그렇게 참 죽임을 몇 번이나 당할 뻔하고 사실은 그 전에 선거 때 또 사고 났었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평생 다리를 네. 불편하셔서 네.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고. 저셨던 건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또 저는 이것도 되게 좀 만화 주인공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독재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없애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왜 이렇게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지 약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살아남아야만 하는 좀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건가 싶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새끼 왜 이렇게 안 죽냐 약간 이제 그게 된다고 그렇지. 자꾸 죽일 거 같은데 안 죽네 약간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그렇게 불사신. 차도 사고 나고 심지어 이제 아예 대놓고 그냥 잡아서 납치해가지고 그렇죠. 바다에 빠뜨려 버리려고 그랬는데 돌 묶어가지고 네. 바다에 던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어떻게 어쨌든 하니까 또 그렇고 그렇지. 사실은 그 애초에 그것도 이거는 저도 이제 정말 그런 게 우리가 단순히 이게 내가 겪어본 일이 아니고 그냥 뭐 어떤 이제 뭐 글로써 아니면 역사 사료로서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뭐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한 다음에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게 우리로서는 이게 뭐 얼만큼의 그건지 잘 우리가 감이 안 온단 말이지. 근데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에 물론 이제 죽이진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그거는 다른 나라에 이제 특히 미국에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못 죽였어.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지 독재 정권 입장에서 그래, 이 정도 손을 봐줬으니 이제 당했으니까 이제 쫄아서 이제 무서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보면 만화 같은 것도 이제 약간 뭐 소년 만화나 그런 거 그 이제 학원물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한번 호되게 의도 터진 다음에 이제 한동안 의기소침해가지고 이제 그쵸. 쫄아가지고 기 죽어가지고 이제 한동안 죽어 있잖아, 숨어 있잖아. 움츠러들기 마련이지. 네. 그러면 이제 뭔가 또 이제 그런 시츄에이션에서 막 되게 대체 예전에 멋있던 너는 어디 간 거야 막 하면서 이제 난 너의 이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았어 막 이제 그러면 또 각성하지. 대체 예전에 멋있던 넌 어디 간 거야 거침없던 넌 어디 간 거야 근데 이러면 그치, 이제 또 뭔가 그치. 주인공 각성해가지고 다시 이제 부활한다고 그런 느낌으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독재권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정도 손을 봐줬으니 이제 뭐 죽이진 못했지만 이제 차마 쫄아서 못 나올 것이다.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조용히 그냥 깝치지 않고 살겠지. 이제 생각했을 텐데 다시 또 활동을 하는 이제 뭔가 그거는 그렇지. 그 사람을 억누르는 입장에서도 아니 이런 무서운 놈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면은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그게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요번에 그 다큐 영상에서도 그 이제 그 다른 목사님 또 이제 그 증언하시는 인터뷰하시는 분 나오는데 그분도 그래. 그 사람이 나였으면은 그치. 쫄아서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런 일을 겪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분은 약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으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죽음과 싸운다는 말을 이제 하죠. 죽음과 김대중은 죽음과 경쟁한다는 경쟁한다. 네. 또 그런 그 표현을 들었지. 뭔가 죽음을 앞서가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라 이분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했었던 것 같지가 않다. 왜냐면 본인이 두려워했으면은 그렇게 못했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순간순간들이 보면은 뭐 무섭다, 두렵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뭐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어떤 그런 뭐 자연재해나 사고를 당했을 때 그 트라우마가 남잖아요. 이분은 그런 게 네. 거의 없는 것 같은. 근데 심지어 인력으로 사람들이 날 납치해서 죽일 뻔한 그 일을 겪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겪고서도 하지만 난 다시 나간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일을 겪고 나면 대인기피증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게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 가택연금을 안 시켜도 내가 스스로 집에 틀어박힐 거야 나는. 네. 내 스스로가 그냥 이제 세상과 연을 끊고 단절돼가지고 나 혼자 그냥 숨어서 살 거야 나는 그냥. 네. 평소 두려움에 떨면서. 그러게.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건 진짜 그래서 초인인 거예요. 그 초인인 거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우리가 그냥 뭐 남의 그걸로만 들으면 아 김대중은 뭐 납치를 당했지만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라고만 딱 하면은 감이 안 온다고. 네. 그게 얼마만큼의 정말 큰 일인 건지. 그렇죠. 지금 생각해도 네. 지금 제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진짜.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라고. 네. 내가 그런 일 겪었으면 나는 과연 그럴 수 있는가? 꿈도 못 꾸죠. 네, 아무나 못 해요. 네. 그리고 전 사실은 그래서 또 이제 당연히 또 그 김대중을 또 안 좋게 얘기하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 뭐 또 권력욕에 뭐 눈이 먼 사람. 근데 저는 한번 좀 그렇게 한번 저는 좀 생각하고 싶은데 그러면 단순히 어떤 그 권력욕과 그런 욕심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러게. 만약 그것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그건 나름대로 대단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맞아요. 대통령이 됐든 안 됐든 뭐를 혹은 뭐 다른 뭐를 추구하던 간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존경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으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했다고 쳐도 대단해요. 그런 행동을 아무나 할 수 있냐고. 그렇지. DJ 같은 그런 삶을 단순히 그 욕망에만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아니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사는 것 자체도 진짜 그 위대한 그것도 일이야. 그것도. 그거 인정해줘야 돼. 만약에 그렇다 치면은 그것만으로도 인정해줘야 돼. 맞아요. 와 정말 권력력이 엄청나구나. 근데 아니, 애초에 그거만 살았던 사람이면 그렇게 하지도 못한단 말이야. 따지면. 맞아요. 하지도 못하지. 그래서 저도 요번에 그 기억에 남은 또 어록이 있었는데 DJ 어록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전두환에 의해서 이제 결국에는 사형 선고 당한 다음에 이제 무기징역 당하셔가지고 이제 한동안 또 오래 이제 투옥 되셨죠. 감옥에서 계실 때 이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뭐가 되는 게 목표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못 살았을 거야. 아하. 내가 그냥 하고자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나는 뭐뭐가 되겠다가 목표였으면은 난 이렇게까지 못 한다. 너무 그 말이 너무 또 저에게 정말 맞아요. 진짜 멋있는. 큰 울림을 줬습니다. 맞아요. 진짜. 진짜 감동적이고. 또 지금의 저에게 또 너무 마치 지금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되게. 뭔가 DJ가 있었던 말은 항상 그분이 예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현재 진행형인 네. 것만 같은. 그리고 나한테도 지금 다 적용이 되는. 아니, 항상 내 삶에 적용이 돼. 그분의 말씀은. 참 대단한 약간 그 네. 동기부여 가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5.18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여기 그 여태까지 뭐 그 뭔가 지도자 중에서 5.18을 그 미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우시면서 뭔가 그 사람들의 넋을 달래주었었던 지도자가 있었나 싶은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저는 어쨌든 거기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분은 항상 그 우실 때 보면 굉장히 이제 펑펑 우시는데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어린아이처럼 굉장히 이제 엉엉 우셨는데 그런 거 보는데 뭔가 나도 같이 막 이렇게 막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 그 5.18 묘역 그 영상은 나도 같이 울게 되더라고. 네. 나도 같이 울고 싶어져 진짜. 그 5.18의 그 참상과 네. 또 DJ 본인께서 또 어떤 그 이제 마음의 빚이 있으셔가지고 네. 또 광주에. 저는 사실 그것도 광주 시민들의 그것도 그렇고
DJ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저도 그게 항상 또 마음에 남는 그건데 사실 대통령 되신 이후에 또 그거 또 인간들이 또 뭐라고 할까봐 또 뭐 호남만 챙긴다 또 그딴 소리 할까봐서 그리고 애초부터도 항상 DJ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도 호남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돼도 막 어떤 또 이렇게 좀 눈에 보이게 또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광주 분들도 대통령 되신 것만으로 그냥 충분하다. 우리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양측 다 나는 너무 너무 대인배잖아. 그건 되게. 아니 저쪽에서는 뭐 TK 지역 챙겨주는 거는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이쪽은 왜 잣대가 다르냐 근데. 남들 눈치 봐가지고 어. 아니야 우리는 괜찮아. 어.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그런 5.18 같은 것도 사실은 김대중이 직접적인 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 전두환 자작극인데 그것을 서로 뭔가 좀 마음의 빚으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라고 생각해서 이제 내내 이제 무거운 짐으로 이제 서로 다 이제 지고 있었다는 게 참 이게 참 그 박정희 전두환 이 정권들이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그러니까는 실제로 어떤 그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 말고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짐을 지어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인간들은 참 진짜 어떤 면에서 참 진짜 대단하다 막 그런 생각도 들면서 얘 진짜 나쁜 놈들이었구나. 그렇죠. 네, 참. 근데 어쨌든 그놈들이 그렇게 흠집 내고 깎아내린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서 여전히 어떤 DJ에 대한 평가를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근데 저쪽 편에서는 그런 거 욕 되게 잘하잖아요. 뭐 어쨌든 이쪽 편에 대놓고 뭐 누구누구 뭐 빨갱이네 뭐네 하면서 무슨 이상한 욕 같은 걸 되게 잘하는데 이쪽에서는 아니야 니들이 나쁜 놈이야. 나는 김대중 대통령 존경하고 노무현 대통령 사랑하고 진짜 이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라고 크게 말을 못한 왠지. 나도 그것도 어이가 없는 거고 되게. 저쪽에서는 지네 말도 안 되는 범죄자들 짱짱맨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엄청 외치는데 이쪽에서는 뭔가 거기다 대놓고 아니야 우리 편 짱짱맨이라고 말을 대놓고 지원하게 하는 사람은 잘 못 봤어 오히려. 그러니까.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대놓고 말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지. 물론 뭐 우리는 뭐 우리가 말해봤자 뭐 별 그건 없지만 그래도 뭐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큐가 그렇게 딱 그 87년에 이제 광주에 방문했을 때 그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다음 편을 예고하면서 그래서 보통은 약간 다큐멘터리가 좀 지루하기 한 점도 있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 거의 안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2부가 딱 나왔을 때 뭐야 벌써 끝난 거야? 야 2부 빨리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 네. 야 생각보다 짧네 시간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보니까는 2시간 넘었지. 짧은 시간이 아니라서 이 다큐멘터리는 상당히 역사적인 그 자료로서도 가치가 맞아요. 높고 교육용으로서 교육용으로서도 좋았고 그리고 실제로 재미적인 측면에서도 좋았어 상당히 어쨌든 흥미로운 그런 지점들도 네. 많고 제가 몰랐었던 그런 부분들 영상들 이렇게 보는 것도 그런 거 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DJ의 삶은 그냥 그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와 같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참 좀 뭐 철이 없고 잘 몰라서라고 이해하려고 좀 노력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의 인터넷에서 개소리 짓거리는 그 자유도 다 DJ 덕에 생긴 거야. 뭐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도 약간 좀 그런 게 그 DJ도 그렇고 노무현 때도 그렇고 그 당시 때 맨날 하는 말이 개그처럼 같으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런 개그도 많이 쳤었는데 뭔가 이쪽 편에서는 한없이 봐주고 다 이렇게 막 마음을 열고 오픈하고 너그럽게 해주는 반면 저쪽에서 지금 뭐 누가 이게 그렇지, 윤석열 때문이라 그러면 뭔가 쥐두새도 모르고 그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고 불이익 당하고 뭔가 그런 우리나라 뭐 해악과 풍자의 민족이라는데 그런 거 해악 풍자 뭐 하나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언론도 언론 역할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심지어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일개 그냥 일반 시민인 저조차도 뭔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게 그냥 뭔가 자가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시대에 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오히려 옛날에 비해서 계속 우리의 그 뭔가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가 가진 정서들은 후퇴하는 건가? 맞아요.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게 되게 오래전에 나온 그 정치와 그 당시의 시대를 보는 건데 이게 뭐 딱히 지금이라고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뭐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 이런 정치 수준이라던가 이런 건 뭐 딱히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옛날 영화라든지 옛날 그 시대물을 보는데도 혹은 뭐 다른 나라의 그 역사물을 보는데도 이게 뭐 우리나라는 뭐 별반 다를 게 있나 뭐 이런 현재가 겹쳐 보인다는 게 문제야.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네. 왜냐면 최근에 우리가 서울의 봄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왜 지금의 현재가 겹치지? 딱히 뭐 어. 지금 엄청나게 달라진 게 뭔가 약간 난 그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지 항상 지금 최근에 또 그런 그 과거의 근현대사의 그 무대로 하는 그런 영상물들을 보면서 근데 왜 지금과 별 차이가 없는가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또 그 마지님이 언론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생각해놨던 거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5.18 때 언론이 사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죠. 우리나라 언론들은 정권의 나팔수가 돼가지고 네. 진실을 알리지 않았지. 그쵸. 그래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여기서 또 이제 그 극장에서 내가 분개를 했는데 그 군사 정권과 전두환과 이제 그 그래서 DJ의 그 불출마 선언 개헌하고 이제 지금의 어떤 부조리한 그거를 이제 고치면은 나는 대선 출마 안 하겠다. 그 말씀하셨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애초에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 전두환이 거절했어요. 저쪽에서 받아들여야 네. 불중대상원이 성립되는 거지. 전두환 정권 거절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 무효인 거야. 그치.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꼬투리. 나중에 대선 이제 출마한다 그러니까 너 그때 출마 안 한다고 해놓고서 이제 너 옛날에 부실마 한다며.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때 그 얘기랑 그거랑 다른 거잖아. 언론 왜곡이죠 이거 왜곡. 네. 아니 그러니까 지네 역할을 해야 될 때는 5.18 그 얘기해야 될 때는 역할을 안 하던 새끼들이 그런 건 불이 나게 아주 하네? 스피디하게 해버리네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아주 신경 쓰네? 그쵸. 망할 새끼들? 이렇게 되니까는 내가 그래서 스스로 약간 어느 정도 의식이 있어서 자기가 좀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극우적으로 갈 일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근데 지금도 그 언론이라던가 왜냐면 기득권들은 자신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 언론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을 대부분 잡기도 하고 자본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무지성으로 저쪽을 빨간 쪽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그냥 조중동 보고 그 말이 진짜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뭐 사실 여부를 뭐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이게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는 그래야만 하는 식으로 계속 가지니까는 이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다. 대체 근데 우리는 언론 역할 제대로 한 적이 적이 있어? 언제 있나. 언제 해? 제 역할 언제 할 거야? 그러니까. 22세기 할 거야? 23세기 할 거야? 그러니까는 도대체 이 언론은 도대체 언제 그 옛날 시절부터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언제적부터 도대체 언론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된 건가? 제대로 된 언론이 없어. 옛날에 막 독립신문 나올 때 정도?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언론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언론은 이제 힘이 없지. 힘이 없고 그렇죠. 돈이 예, 없고 뭐 그런 거죠. 예. 맨날 군소 이제 소규모 네. 찌그락찌그락 그러니 그러니까 이 언론이라던가 대부분 뭐 이런 커다란 지금은 옛날에 이제 종이신문 조중동이 큰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뭐 네이버나 다음 이런 거대 포탈에서 대부분의 이제 뉴스가 유통이 되는데 이런 것들 다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대부분 올라온단 말이에요. 데스크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이제 방향성을 잡으면 그쪽으로 가는데 대부분의 기득권들 그 다음에 광고주들이 저쪽 편에서 이제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이거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라든가 사상을 통제하는 게 너무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끌고 가기가. 그러니까는 지금도 되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우리나라가 진짜 산으로 갖고 있는데 뭔가 이 정치라든지 뭐 외교라든지 전방위적으로 뭔가 좀 되게 이상한 데로 갖고 흘러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로 그렇지 않은 모습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저쪽에선 그렇지 않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니까는 이제 이런 건데 이건 진짜 본인 이게 어떻게든 이거 바꾸긴 바꿔야 돼요. 이러지 네. 않고서는 지금도 이런 뭐 콘크리트 지지율 뭐 몇십 프로다 맨날 나오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 그렇죠. 네. 진짜.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약간 우리나라의 좀 개인적으로는 또 이건 뭐 과격한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좀 우리나라 언론의 어떤 좀 이 언론 개혁, 그런 체질 개선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고 저는 솔직히 약간은 어떤 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합법 따지고 뭐 절차 따지고 그렇게 하면은 죽었다 깨도 못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우리나라의 이제 시민 의식과 그다음에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는 이런 조중동 같은 이런 매체들은 사실 좀 없어져야 우리나라의 발전이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들이 기득권이고 그들이 권력이고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스스로 안 없어지지.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제 제가 그래서 초법적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뻔해. 내가 머릿속에 그려져. 또 그런 아마 수단을 강구하려고 하면은 또 온갖 힘을 다해서 아마 또 난리 치겠지, 지랄하겠지. 또 무슨 뭐 독재냐 어쩌냐 하면서 또 난리 칠 거야 분명히. 근데 그랬었죠. 그래서 그 네. 종편들 한때 좀 없어지려나 하는 기대도 살짝 있었는데 뭐 여전히 네.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거 진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진짜 이게 되게 힘들 것 네. 같고 진짜 수연이가 말한 것 같은 뭔가 초법적인 그런 힘으로 이거를 진짜 어떻게 뭐 해야지 뭐 그냥은 안 될 것 같은데 뭐. 네. 뭐 협치 따지고 뭐 절차 따지고 그러면은 저는 우리나라 절대로 나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네.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네. 않을까. 저는 또 요번에 약간 뭐 원래 알던 거지만 또 다시금 또 대단하다고 느낀 거는 이제 그렇게 미국에서 이제 망명 생활하실 때 다시 귀국하실 때 그 미국의 저명 인사들이 오우 그 정도로 약간 호위무사처럼 네 DJ를 둘러싸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네. 귀국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봐도 혀를 내두르게 되었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의 어떤 인물을 그렇게 해주냐, 솔직히. 그건 뭐 그 미국의 그 뭐 정치인들과 저명인사들은 다 바보들이야? 그러면은 DJ가 그렇게 별 볼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렇게 호의를 해줘.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끌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지. 게다가 그때 그 시대에 뭐 미국 사람들이 뭐 한국에 뭐 볼 거 있다고.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 변방에 뭐 어떻게 되던 말던 사실은 뭐 크게 신경도 안 쓸 법한 그 상황이었지만 이 지도자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그 뭐 언론 혹은 정치계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동행한 거. 아 이 사람을 이대로 둬서 그냥 보낼 수는 없다. 그러기에는 네. 아까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켜주려고 노력했던 것들도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약간 일면을 볼 수 그러니까. 있는 뭐 그런 장면이기도 했죠. 너무 그냥 대단해서 그냥 감탄밖에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우리는 물론 그 뒤에 일을 알고 있지만 이제 이 다큐는 87년에서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2편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2편도 저는 극장에 가서 보고 싶습니다. 네. 빨리 뭐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자 물론 저희도 뭐 이렇게 DJ 예찬을 했고 찬양을 했고 저는 DJ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행여나 그럼 또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어떻게든 와가지고 또 뭐 DJ가 뭐 잘못한 거 있고 뭐 또 그런 것도 갖고 와서 또 어떻게든 또 깎아내리고 싶은 이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인간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없어요. 네, 다 흠결이 있습니다. 그거는 DJ도 마찬가지예요. DJ의 삶에도 흠결이 있어요. 네, 저도 뭐 그분이 무슨 완전히 그분은 잘못 하나도 없고 그냥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 심지어는 우리가 네. 무슨 뭐 세계 뭐 이때 성인이라고 하는 그분들도 다 흠결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DJ를 신격화하면서 완전 무결하다. DJ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네. 그 실수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제 발전해가는 방향으로 가서 그 사람 결국은 그 올바른 방향으로 갔는지 그릇된 방향으로 갔는지 그 정도가 중요한 거지. 진짜로 그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진짜 모든 사람 뭐 다 범죄자지 뭐. 제가 이렇게 DJ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저조차도 몇몇 지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저는 이분의 삶은 그 흠결을 커버칠 정도의 훌륭한 점이 훨씬 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의 어떤 정말 그 진정성, 네. 특히 뭔가 어떤 개인적인 그 감정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더 큰 대의를 추구하셨었고, 그렇죠. 무슨 뭐 그게 이빨린 소리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 저는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분의 삶 봤을 때 그거는 그냥 무슨 뭐 괜히 연설할 때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분의 삶으로 저는 그걸 증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란 그 표현이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나 같으면은 나 지지 안 하는 40% 새끼들, 50% 새끼들, 그딴 새끼들은 필요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나는 그 정도의 인물이 못 되기 때문에 나랑 생각이 달라? 꺼져. 우리 방송 듣기 싫어? 듣지 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왜냐면 평범한 사람이니까. 나는 성인이 아니잖아. 난 성인 군자가 아니잖아. 저는 그렇게 하지만 근데 그분은 안 그랬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다른 뭐 타 정치인들, 타 지도자랑 이제 좀 많이 달라 보이는 그런 이제 뭔가 도드라지게 이제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는 참 뭐 사실 뭐 흠결 찾아보면 그 아무리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도 찾아보면 네. 다 인간적인 실수가 있고 다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역사 앞에서 얼만큼 이 진짜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했는가 노력했는가 보면은 이분의 발자취는 참 대단하다라고 네. 뭐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존경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우리가 맨날 공과 과 얘기하죠. 저는 이분의 공이 과보다 좀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또 DJ에 대해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분은 만약 내가 뭐 리더가 되면, 대통령이 되면 난 통일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경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이분은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그 계획을 다 세워놨어. 그러니까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또 그것도 지금의 정말 정치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정치인들의 수준을 내가 봤을 때 한번 묻고 싶은 거야, 되게. 그러니까 과연 지금 근래 들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몇이나 그냥 대통령 될 생각만 하지, 누가 내가 대통령 돼서 아니면 내가 리더가 됐을 때 나는 뭐 이런 정책을 할 거고 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킬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는 대통령이라는 직함, 그 위치가 갖고 싶은 거지 사실. 그러니까 뭐 DJ라던가 어쨌든 그 대통령이라서 할 수 있는, 대통령이어야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대통령직이 필요한 사람하고, 그냥 대통령 저 높은 자리에 내가 그러니까 최고로 멋있어 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욕망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전 그 생각의 차이는 그냥 단순히 대통령만 되고 싶은 거지. 그치. 대통령이 돼서 내가 뭘 하고 싶다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은 보면은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신 분이다. 네. 왜냐면 이 2부가 나오면 이제 거기서도 더 아마 이분의 생각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분이 저는 진짜 미래 갔다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보는 이런 지식이 굉장히 넓은 분이었는데, 세상을 이렇게 꿰뚫는 안목이라든지 그만큼 이런 이제 것을 뛰어난 통찰력과 저는 굉장히 좀 그런 거 보면 소름 돋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좀 많이 앞서갔다. 그 당시에는 이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겠다. 맞아요. 예. 네. 왜냐면 범인들로서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 네. 너무 뛰어난 사람의 그걸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까도 뭐 수현이가 말한 그런 막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하는
막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막 이 사람은 10년 만에 한번 나올까,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하는 그런 천재들이 있는데 약간 이분도 그런 범주에 드는 분이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음흠. 끊임없이 치열하게 공부하고 다 자기가 어떤 그 정책을 세울 데 있어 필요한 그런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 네, 그 나는 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24시간 안에 맞아요. 똑같은 누구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안에 대체 이걸 어떻게 다 하지? 그치. 언제 영어 배우고 언제 그거 하고 언제 다 하셨지? 그러게. 언제 이 많은 지식들을 심지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오히려 한 단계 레벨업을 하셔 어려웠죠. 맞아요. 감옥에 있다고 나는 이제 뭐 끝나.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것도 되게 약간 소름 돋고 의아한 게 뭔가 이분은 자기가 절대 끝까지 감옥에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신 거 아닌가. 그러게. 그러니까 저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불현듯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사형수 혹은 무기징역수로 내가 이제 복역이 장기 복역이 시작된다 그러면 보통은 약간 포기하거나 그렇지. 마음이 꺾이기 마련인데 무기력해질 건데. 네, 근데 이분의 진짜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은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도 약간 이 다큐를 보면서 마치 이분은 내가 반드시 언젠가 다시 여기서 나갈 거라는 걸 믿었던 게 아닐까라는 전 생각이 약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나갔을 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또 책을 열심히 읽고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뭐 그냥 한정없이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는 내가 평생 여기서 썩을 수도 있고 뭐 내일 사형장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굳이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편하게 살다 죽을란다 혹은 진짜 우울해서 난 여기까진 가보다 이러고 자포자기하고 보통 내려놓기 마련인데 이분은 진짜로 그 끝없는 자신의 그 동기부여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저는 진짜 너무 약간 한편으로는 대단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아할 정도로 네. 어떻게 이렇게 그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지면서 이 삶에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노력하실 수가 있었을까 되게 좀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다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불굴의 집념. 네. 그래서 내가 그 대충 생각해봐도 무기징역수가 뭐 앞으로 희망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열심히 왜 보냐고 솔직히. 그러니까. 나 같으면 나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서 못 나간다. 대충 그냥 살다 갔을 수도 있어. 근데 아니 나는 언젠가 반드시 나갈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고 그럼 난 그때를 위해서 난 뭘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난 왠지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허투루 보낼 게 아니라 여기서도 최대한 나를 또 발전시켜 나간다. 네. 뭐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이분은 뭔가 다 그런 거를 확고한 믿음을 가졌었고 정말 그 확고한 믿음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는 네. 수많은 실망과 수많은 절망과 그렇게.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심지어 그렇게 번번이 낙선하실 때마다 또 얼마나 그게 인간인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됐을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아무튼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제 서울의 봄이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고 그렇게 된 것처럼 저는 솔직히 좀 그 흐름을 정말 이 다큐 영상이 네.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물론 아까 마지님께서 이렇게 어머님이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그 지금 어디 시내 나온 김에 보러 가신다고 전화를 주셨는데 이제 마지님께서 그거 아무 데서나 안 해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좀 그게 약간 좀 마음이 이제 좀 씁쓸하긴 한데 사실 아무 데서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는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날 제가 이제 본 날 저는 이제 항상 조조를 보는 편인데 시간대가 맞으니까 봤지만은 사실은 독립영화관이나 예술영화관에서 하는 거 빼고는 나머지 그냥 일반적인 극장에서는 대부분 하루에 그 한 편 정도 네, 한두 편밖에 안 해요. 한두 편밖에 네. 상영을 안 하고 그나마 그 시간대도 사람들이 가장 오기 힘들 것 같은 시간대에 이제 네. 배정이 돼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참 좀 그렇더라고 진짜. 네. 근데 저는 서울의 봄이 흥행에 성공한 만큼 왜냐면 또 이 내용적으로 그 실제 역사로서 그 겹치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의 봄 본 사람들은 좀 이것도 챙겨봤으면 하는 이제 저의 바람이 있고 네. 더 나아가서 정말 솔직히 이 영상을 전 국민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국민이 보고
또 이제 그런 서울에 보면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잖아요. 젊은 세대가 12.12를 알게 됐고 전두환이라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 라고 알게 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솔직히 이제 21세기 2020년대 2024년 지금 이 시점에 게다가 또 이제 애초에 이 다큐 영상도 나온 이유도 이제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네.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생 100주년 이제는 좀 그의 진면목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젊은 세대들, 젊은이들이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일베에서 주워들은 개 같은 소리 듣지 말고 네.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좀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좀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의 봄이 이제 12.12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그러면 여기는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사실 그 5.18이 굉장히 큰 우리나라 이제 역사적으로도 네, 비극이고 비극인데 여기 보면은 실제로 그 당시 때 이제 그런 영상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네. 당시 때 찍은 그 참혹한 영상들이 남아 있는데 다 생생한 지금도 뭐 증거들이 5.18을 있어. 실제로 뭐 그런 일 없었다, 무슨 뭐 사기다, 무슨 뭐 뭔 이런 식으로 뭐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그 민족 간의 그 학살극이 일어난 거를 더군다나 그거를 그 최고 이제 국가의 통수권자가 명령을 한 이렇게 건데 만들어낸 그 사건을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이 생생한 지금도 그 영상과 사진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넘쳐나는데 아니 이 자료가 뻔히 있는데 이걸 아니라고 아니라고 우기면 뭐 어쩌라는 거야 대체. 심지어는 그 당시 때 거기에 참 그 뭔가 참가가 자기가 의지 밖으로 이제 어쨌든 뭐 군인들은 명령하면은 따라야 되니까. 근데 그 당시 때 내부 고발자들도 이미 많고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었다 하는 그런 내부 증언도 엄청 많은데 그거 뭐 지금도 아니라고 계속 우기면은 그거 뭐 그렇게 우기면 뭐 할 말 없지 뭐. 아니 그 자료 그러면 뭐 조작하려고 억지로 다 그 많은 자료를 만들었냐? 만들어 찍어 배우들 그 만들고 사진 다 하고 그럼 광주 시민들은 단체로 다 집단 거짓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러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뭐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만 보려고 하면은 그 세상이 이상하다 이게 뭐 지구가 도는 건데 해가 저렇게 되지 옛날에 무슨 지구 평평 뭐 그다음에 뭐 해가 도는지 지구가 도는지 그런 걸로 이제 뭐 싸웠던 것처럼 이게 무슨 뭐 조작이네 아니네 그러면은 이게 역사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실의 근거대로 진짜 드라이하게 바라봐야 되지. 이 팩트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팩트마저 거짓이라고 주장하면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더욱더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저희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사람은 공과 가가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실제로 딱 들어봤을 때 객관화해서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진짜 뭐 이런 점이 진짜 대단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때도 진짜로 객관화 시켜가지고 이 역사적 사실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고 주관화 시키기 시작하면은 그게 역사 왜곡이 되는 거라서 그렇죠. 네. 네, 항상 그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아까 어떻게 뭐 독립이 돼서 또 어떤 그 독립운동가 위인들이 이런 일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그 뒤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항쟁을 하고 어떤 희생자들이 나왔고 그 숭고한 희생 위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나마 민주국가라고 하는 이 발판 위에서 이렇게 뭐 나름 평화롭다고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큼 수많은 그 피해 역사 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 있는지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지점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역사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네. 게 다시 한번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대단한 인물인데 희한하게 다 외국에선 인정해 주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 가장 좀 과소평가된 네. 좀 그런 측면도 있죠. 정말 과소평가된 그거죠. 음. 그러니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벌써 지금 사실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뭔가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와 깎아내리기, 흠집내기 네. 그걸로 인해서 전 항상 그게 좀 제가 안타까운 점이고 네. 너무 답답한 지점인데 왜 대체 이런 세계적인 인물을 그러니까 아니 그 만델라랑 동급이란 거에서 이미 그거야 어떻게 보면은 게임 셋이야. 게임 끝인데 외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의아하게 생각하고 아니 이 정도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은 왜 저 나라 사람들은 별로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네. 혹은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같은 나라 사람이 노벨상 받는데 그거 취소하라고 그 농감 피우는 놈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솔직히. 그러니까 약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박수 쳐줘야 마땅한 일이었음에도 아니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싫어하더라도 어쨌든 같은 나라 사람이 그거 받는 거면은 만약에 내가 마지 형을 싫어하는데 이 형이 우리나라 한국 유일한 노벨상 받게 됐대. 나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할지언정 그치. 그거는 안 한다 솔직히. 참 진짜.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좀 그 일하는 나 진짜 조금 우리나라에 좀 그런 민족성 운운하긴 싫은데 좀 되게 환멸스럽습니다 솔직히 되게 진짜. 왜냐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게 우리 국격을 높이는 건데 그러니까. 그 국격이 높아지면 내가 높아지는 건데.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과 별개로 음.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크게 봐야 될 그건 있는 거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약간 개인적인 잣대로만 그러니까. 평가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호호를 따지는 건 좀 너무 좀 소인배적인 마인드가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어쨌든 뭐 이제 오늘은 사실은 이제 기위의 김대중을 얘기하면서 그냥 저희의 개인적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방송이긴 했는데 네. 어쨌든 뭐 저는 만족스럽네요. 네,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많이 해가지고 또 이런 좋은 그래도 다큐가 나와줘가지고 네. 저는 나중에도 몇 번씩 또 반복해서 볼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제가 이제 몇 개 그 반복해서 보는 다큐멘터리들이 몇 개 있거든요. 전 가끔씩 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그때 그 출마 선언 연설도 가끔씩은 볼 때가 있고 저는 항상 그것도 좀 볼 때마다 이렇게 좀 흐뭇해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런 이제 약간 그 위대한 정치인 반열에 있는 사람들의 연설을 들으면 지금 허접되기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그래도 어쨌든 허접대기 그 약간 좀 능력 수준 이하의 정신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되게 대단하다든지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그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네.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보면서 야 우리도 이런 괜찮은 정치인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 그리고 내가 그 진가를 모르고 있었다. 그 참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그리고 오히려 되게 우리가 요즘에 뭐 BTS 봉준호를 자랑스러워 하듯이 김대중을 자랑스러워 해야 돼요. 해도 됩니다. 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한테는 김대중이라는 훌륭한 정치인이 있었다. 네. 훌륭한 대통령이 있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김대중이 자랑스럽고 진짜로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누가 김대중 빨갱이 그럼 이런 무식한 놈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네, 그래서 계속 마무리한다면서 마무리 안 했는데 그러네. 진짜 이제 제가 그 마지막 그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죠. 되게 그 전 정부가 너무 다 잘해놔가지고 내가 할 게 없다. 내가 건드리려고 그러면 이미 이제 전 때에서 다 해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이제 그 기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되게 흐뭇하게 되게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말을 전 정부가 너무 다 잘해놔서 내가 할 일이 없다. 그 말을 이제 하는 그 기사를 이렇게 오리셔가지고 이렇게 품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셨대요. 상당히 이렇게 흐뭇하게 보셨대 그거를. 되게 그게 꼬깃꼬깃해지고 되게 막 때가 탈 때까지 보셨다는 그 일화가 난 그냥 그 일화만 들어도 되게 뭔가 그 광경이 그 상상이 되는 거야. 되게 그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그 표정이 막 그 상상이 되는 거 되게 떠오르는 거 머릿속에서 어떤 표정으로 딱 그걸 되게 흐뭇한 표정으로 그걸 보셨을 걸 생각하니까는 되게 그래서 뭐 오히려 저는 가끔씩은 되게 내가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제 그런 우리가 되게 그래도
뭐 마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저희 나이상 세대가 그래도 우리는 되게 마이클 잭슨도 실제로 봤고 마이클 조던이 활약할 때도 우린 봤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DJ가 실제로 현역으로 활동할 때도 그래도 우린 봤다는 게 저는 또 좀 되게 어릴 땐 잘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는 생각해 보니 되게 그래도 참 그래도 그렇게 직접 볼 수 있었던 때가 좋았던 거구나 그렇죠. 그 생각을 그럼 하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슬픈 말인 것 같으면서 또 바람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다시는 과연 이런 정치인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시는 나오지 못할 정도의 너무 대단하고 훌륭한 인물이지만 그렇지만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뭔가 그분의 유지랑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조금 더 이제 이분은 싸움딱 기질이 있으신 분 그분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제 2의 DJ가 될 수 있기를 네. 네, 바라고. 그래서 일단은 뭐 또 이게 사실은 뭐 지금 사형관 잡힌거나 이제 애초에 뭐 엄청난 흥행이 됐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기대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적어도 어떤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 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근데 아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얘기 안 해도 보실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네, 우리가 뭐 따로 얘기 안 해도 보시겠지만 어쨌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류의 김대중. 네, 한 번쯤 꼭 볼만한 그 영상으로서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가 꼭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서 뵙겠습니다. 무슨 얘기든지 한번 시작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되풀이해야 돼요. 되풀이해서 자꾸 그 사람들이 내 얼굴 보면 생각이 나게. 중산층 중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우리나라 1,500만 여성들의 사회적 배우, 특별한 배려. 시작이 해야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의가 기댄 언덕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6.25때 죽을라 살았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영원 앞으로 독재하고 한번 싸워보자. 신인 싸움을 스스로 선택이 아니고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모습 알았었지만 그냥 자비하지 않았어. 하사님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국민이 결코 독재는 영원히 물러가지 않는다. Here in our Washington bureau, Kim Dae-jung. How can security issue justify such suppression? 자유와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있는 곳에 김대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